안녕하세요. 행운의 순자였습니다. 즐거운 주말입니다. 한 주가 엄청나게 좀 빨리 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은 좀 뉴스하고 그리고 이제 주식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하면서 그렇게 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길리어드 이제 코로나 치료제 기대해서 지금 미 증시가 급등이 뉴스가 나왔고요. 유럽도 강세고 지금 아마 월요일날 증시가 또 위로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고요. 일요일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황바이러스제 렘데시르비로 코로나19 치료가 효과를 보였다는 소식을 하면서 요게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숭이인가요? 원숭이인가? 원숭이한테 또 했는데 이게 효과가 났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원숭이 렘데시빌 코로나19 원숭이 치료 효과에 뭐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코로나 이 렘데시빌 요거 요 렘데시비르 이 관련 아마 기업들이 아마 금요일에도 움직이긴 움직였는데 아마 더 움직이지 않을까 좀 그렇고요. 일단 종목은 뭐 찾아보시면 거의 나오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뉴스도 있네요.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에 삼성전자에 이것들이 들어간다 해서 아마 디스플레이들 관련주들이 또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스타벅스 디디 전 매장에 적용한다고 뉴스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기를 삼아서 이제 삼성전자는 올해 스타벅스에서 이거를 이제 1위를 차지하겠다 이런 뉴스인데요. 일단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언택터 좀 소비자들이 이제 접촉을 안 하고 이제 본인들이 직접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터치 스크린 방식부터 해서 이거를 이제 해서 좀 주문하면 바로 가져갈 수 있게끔 뭐 그런 식으로다가 하는, 이제 코로나로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번에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언택트 마케팅 쪽으로다가 아마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성장도 아마 언택트 쪽으로다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관련주들은 제가 이틀 전에도 공유해드렸지만 그게 좀 올랐었죠. 11개 중에 2개인가 3개 빼고 올랐는데 어쨌든 간에 언택트 관련주 기업 좋으면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하면서 이제 여기다가 네이버에 전자금융공시라고 치면 이건 초보자분들 거의 유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쪽에다가 이제 전자공시를 치고 그다음에 뭐 제가 이제 추천했던 거 추천에 30% 갔던 종목 JNTC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을 하고 이제 여기서 뭐 이런 것도 다 봐도 되지만 이제 사업보고서라고 있어요. 사업보고서를 먼저 보면 사업보고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업보고서가 뭐 누가 상목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일단 저는 제일 먼저 보는 게 기타 투자자 보호 이쪽을 먼저 보고요. 그래서 저는 그 보호예수가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뭐 그런 거를 가장 먼저 보고, 그게 없다고 하면 이제 나머지들 이제 좀 보고, 그래서 회사 개요부터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 뭐 이렇게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영역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그래서 얘네가 어디에 어떤 일을 했고 뭐 삼성전자 협회 선정하고 뭐 이런 부분, 그래서 광화유리 LG 디스플레이 업체 등록을 했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본금 변동 사항에서는 공모가가 얘네가 이제 11,000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 3자 배정 이때도 이제 뭐 CP로 주식을 전환했던 뭐 그런 물량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건 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재무는 여기서 보는 것보다 네이버나 아니면 증권사 쪽에 지원하는 그런 걸 보는 게 훨씬 더 괜찮고요. 여기서는 좀
많이 복잡합니다, 보기가. 그래서 간단하게 보기에는 그쪽이 낫고요. 일단 사업의 내용을 먼저 읽어봅니다. 이제 당사는 이제 휴대폰 부품 생산 업체로서 뭐 큰 제품군을 분리하며 강화유리 사업과 휴대폰용 커넥터 사업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강화유리, 그래서 요 디스플레이 관련주고 이제 차량 쪽에서도 이제 더 이제 효과를 볼 거고, 그리고 이제 갤럭시 엣지, 갤럭시에서 이제 엣지로 이렇게 외곽 쪽에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만드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이렇게 커넥터 산업의 휴대폰, TV, 자동차, 의료기기,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 아마 차량 쪽에 아마 앞좌석, 뒷좌석, 보조석 막 두 개씩 해서 디스플레이 쪽이 더 활성화가 아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성장성은 더 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제가 보고서 추천을 했고, 그래서 재무 같은 거나 신규주지만 재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얘네는 성장성이 더 있겠구나 싶어갖고 추천했죠. 그래서 구독자 8,000명에서 감사해서 이거를 찍어 드렸는데 이 종목이 30%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더 들어가실 분도 막 계신 것 같은데, 글쎄요, 더 제가 생각한 거는 고점은 뭐 11,800원은 돌파한다고 처음부터 추천할 때부터 말씀드렸고, 아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격으로 계산해보면 더 상승할 수 있는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가 아니라 이런 뭐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제 차량용 디스플레이, 보용, 커버 윈도우, 그래서 뭐 계기판이라든지 눈밀러, 사이드밀러 등에 요구되고 있고,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세계 최초, 얘네가 세계 최초 타이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되고, 이렇게 쭉쭉쭉 살펴보면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그런 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기업 공시를 보고 간단하게 괜찮구나, 아니면 뭐 저기야구나 이렇게 보고, 여기서는 또 이제 뭐 재무제표 이렇게 봤을 때 유동자산,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은 이제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보기에는 조금 이게 이제 가로로 되는 거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적자.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면은 다 플러스입니다. 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의 얘는 거의 가로가 없죠. 예, 가로가 나오면 이제 마이너스, 뭐 그런 쪽이고. 그래서 초보자분이 여기서 이제 재무제표 보기에는 좀 복잡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뭐 자세하게 뭐 이렇게 나오지만은 여기서 보기에는 좀 복잡하고, 그래서 여기보다는 증권사 홈페이지나 또는 저는 이쪽을 거의 주로 봅니다. 이쪽. 여기서 이제 보는 게 가장 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맞나? JNTC 이렇게 치면 여기서 이제 맨 앞에부터 이렇게 매출액이 어떻게 증가가 되는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매출액, 그 다음에 영업이익. 왜냐면 매출액이 증가되면서 영업이익이 그 회사의 주 업무를 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액에서 이제 판매비, 그 다음에 관리비, 그거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업 외에 뭐 수익 비용, 얘네가 이제 금융으로다가 투자할 수도 있고, 뭐 땅을 팔아 갖고서 뭐 현금화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기순이익도 가장 중요하고, 이것도 이제
내가 실제 얼마로 돈을 버는지 그런 것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부채가 이제 자산보다 많으면 문제가 있겠죠. 그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얘를 딱 추천했던 이유는 제가 보는 기준에서 하나도 어긋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 그 다음에 영업 이익률, 그 다음에 ROE, EPS 다 플러스고, 신규 상장주 치고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기업 기술력도 매력적이고, 이 재무도 상당히 이걸로 봤을 때는 매력적이다. 그래서 이 휴대폰 커넥터 사업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 쪽도 더 부각이 되겠다 싶어서 이거를 추천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 비율에서 이제 유동 비율, 그 다음에 당좌 비율, 얘를 눌러보면 이제 유동자산, 유동부채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유동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 안에 현금화 할 수 있는 돈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동부채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거, 이거를 저쪽 재무 쪽에 보면은 얘가 채권인지 그런 게 좀 나오고요. 그래서 부채 같은 경우도 이제 유동부채, 그 다음에 여기 나왔죠. 유동부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보고, 그래서 거의 이제 재무 비율에서는 간단하게 여기 한 100% 이상 정도 나오면 좋고, 그 다음에 부채는 당연히 유보율보다 높으면은 안 되겠죠. 그렇게 좀 보면 되고, 뒤에까지도 상세히 보면 좋겠지만은 이렇게까지는 그렇게 안 봐도 되고, 얘네를 이제 업종으로다가 비교를 해봐도 경쟁사 비교해 봤을 때 얘네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PR이 600개 안 돼요. 얘네 55, 삼성 ST 55, 전기 17, LG누테 30인데 얘는 6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가격이 비싼 게 아니죠. 거의 싼 구간에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 맞다고 좀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JNTC를 추천하게 됐고, 기업 주식하면서 무조건 기업 공시는 보셔야 되고, 더 이제 간단한 게 이제 네이버에서 증권 이렇게 찾아보면 제가 이렇게 좀 몇 가지 이제 종목을 좀 추려봤는데,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이제 집에서 운동선수도 그렇고 연예인도 그렇고 집에서 그냥 쉬시는 분들, 그리고 애들도 학교 안 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아마 전자책을 독서 쪽으로다가 책을 읽는다는 게 엄청나게 2배 이상이 증가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책 관련주들 연관되는 주식들이 아마 또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이고요. 일단은 키움증권이 20시까지 점검 중이어서 차트는 볼 수가 없고요. 차트는 나중에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제 처음에 이제 인프라웨어를 보면 이렇게 빨간 애들, 그냥 네이버가 가장 딱 보기가 딱 좋게 돼 있어요. 더존비주오는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고, 이거는 좀 갔죠. 20% 넘게 올라갔고, 이렇게 딱 봤을 때 매출액 이런 부분 빨간 거 맨 앞에 딱 보면 그냥 저거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나오고, 종목 분석에도 보면은 이제 좀 더 자세하게도 볼 수 있습니다. 종목 분석에도 여기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거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이 어떻게 벌었는지 이거 다 마이너스잖아요. 이런 건 사시면 절대 안 되고, 그래서 네이버 쪽이 가장 보기가 좀 간단하게 돼 있고, 그 다음 종목은 DNC 미디어 일단 월봉상 좀 올라갔고, 시가총액 2천억이고요. 그 다음에 PER 같은 경우는 55배,
PBR은 6배. 이게 좀 높네. 그리고 이렇게 딱 밑으로 내려보면 매출액 계속 증가되고 있고, 영업이익 계속 증가되고 있네. 당기순이익도 증가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괜찮고요. ROE도 괜찮고. 근데 약간 좀 저기 한 거는 PR이 여기서 높았는데 여기는 괜찮네. 여기 괜찮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있을 때는 지금 PR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PBR도 높고, PR하고 PBR은 약간 좀 높은 편인데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나온 기업은 좀 괜찮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좀 한눈에 딱 봤을 때 이런 기업은 괜찮다 그렇게 보고요. 뭐 기업 개요는 뭐 여기에도 간단하게 나오지만 뭐 더 이제 살펴보면 아까 공시 그런 데 가서 보면 더 많이 나오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원 미디어. 대원 미디어는 이제 얘는 이제 어린이날에도 항상 부각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대원 미디어도 봤을 때 적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기업도 뭐 이렇게 봤을 때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근데 영업이익이 좀 더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사도 뭐 문제는 없다 그렇게 좀 보이고요. 그 다음 종목이 인터파크 온딕스. 얘네는 거의 이제 올라올 때도 됐는데, 인터파크 온딕스 현재 지금 갭으로 이렇게 봉중보양 띄우고 현재 지금 횡보한 흐름이 되는데, 이 아래 꼬리만 이탈을 안 하면 얘는 아마 갈 걸로 좀 보입니다. 보이고, 일단은 매출액이 좀 증가는 됐어요. 영업이익이 매출액하고 이제 영업이익, 매출액보다 영업이익이 좀 증가됐어요. 얘네가 이제 공연이나 뭐 이런 부분, 티켓 그런 쪽으로는 인터파크 홀딩스가 좀 많이 좀 효과가 있는데, 얘네도 당연히 코로나 영향을 크게 받는 뭐 그런 기업이죠. 당연히 공연 쪽이나 그런 쪽으로 가니까. 근데 이제 전자책 관련해서 또 이 기업이 또 수혜를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지금 너무 많이 지금 내렸다. 월봉상 했을 때는 거의 완전 바닥권이기 때문에 연봉상으로 해도 뭐 한 3년? 3년에도 거의 바닥권이고요. 5년, 10년에도 거의 지금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하락하진 않을 것 같고, 여기만 지지해주면 아마 2,000원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이고요.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그 다음에 한글과 컴퓨터고, 얘도 지금 좀 올라가는 상황이고, 월봉상으로 했을 때 거의 밑에죠. 그리고 이 기업도 이렇게 봤을 때 매출액 이런 부분 증가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증가되고 있고, 뭐 이 기업도 이렇게 봤을 때 사도 뭐 크게는 문제 없는 그런 게 보입니다. PR도 적당하고 PBR도 적당하고요.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이 아까 뭐 봤지?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셀바스 AI. 얘는 정진갑이네. 이런 거는 사면 안 되죠. 이렇게 빨갛게 나오는 거.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 얘는 뭐 차트는 좀 봐야겠는데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 더 증가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의 이제 예스24하고 예림당, 얘네가 거의 좀 많이 좀 움직이는 애들인데, 이런 테마로다가 예림당 매출액 적자고요. 일단 적자는 안 들어가는 게 좋고, 좀 흑자 계속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낫고, 또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이것도 만약에 20년도에 좀 실적이 많이 좋게 나오면 얘도 아마 움직일 겁니다. 움직일 거고, 그래서 지금 적자에서 63억, 영업이익은 흑자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얘가 S24죠. 그 다음에 예림당도 보면 얘는 별로죠. 마이너스기 때문에 마이너스 나는 거는 거의 피하는 쪽으로 하는 게 낫고, 인터파크는 일더파크 홀딩스랑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인터파크도 뭐 우리 쇼핑하는 거하고 인터넷 온라인 그런 쪽으로다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DNC 미디어하고 한글과 컴퓨터 요게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 종목이 좀 PR하고 PBR이 조금 높다는 거, PBR은 한 3 이상이면 좀 높은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기업 공시 같은 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트 보시면 여기서도 간단하게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커더센스도 증권사가 예상해놓은 매출 뭐 그런 부분, 이렇게 이제 이게 뭐 100%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를 이제 여러 증권사들이 리포터를 해서 추려놓은 거기 때문에, 뭐 100%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성장은 한다는 뭐 그런 뭐 이야기로다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볼 수 있고,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전자공시에서 반드시 좀 봐야 되고, 보시면 이제 엑스맥을 제가 사면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전환 청구권 행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이제 931원, 931원, 803원, 801원, 이게 2,000원까지 갔던 종목이니까 이 주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봐야 되고, 여기도 이제 어디 있어? 처음에 보면은 사업계요, 사업 보고서, 모은 공식 이렇게 나왔어요. 분기 보고서나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거의 여기에도 나오고, 여기는 안 나오면 보유예수 같은 거는 뭐 거의 6개월, 1년 막 이렇게 풀린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본금 변동상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아니지? 어디였지? 여기지. 여기에 전환사채, 이렇게 전환사채 물량이 얼마 있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만기일은 언제고, 그래서 전환사채 물량이, 전환 가액은 얼마고 해서 이 주식이 이제 전환으로 돈 빌려준 사람이 이 전환 청구 가는 기간에서 이 주식을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환을 해서 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악재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자공시를 반드시 살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이런 부분 잘 참고하시면 아마 주식하는데 초보자분께서는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좀 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따가 저녁에 차트 보면서 또 영상 올려드릴 수 있도록 시간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